1992년 한 중소기업인 토건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었던 50대 김 씨는요, 평소에 공사 대금이라든지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항상 많은 돈을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걸 같은 집에 살면서 이쁜 마누라에 똑 부러지는 자식들의 운전수까지 두고 있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부럽네요. 여튼 그런데 이런 김 씨가 하루 사이 갑자기 증발하듯이 실종이 됐습니다. 최초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은요, 바로 이 김 씨의 운전수였던 25살 유 씨라는 남성이었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경찰들은요, 처음에 이 사장이 사업하기 막 골치 아프니까 그냥 잠수 탄 거 아닐까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 사장인 김 씨가 없어졌을 때가 큰 돈을 현금으로 사장이 가지고 있었을 때였고, 이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없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목격자가 운전수 유 씨니까 이 유 씨와 김 씨의 와이프를 불러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사건 당일 김 씨가 가지고 있었던 돈은요, 공탁하려고 가지고 있던 돈 1억 6천쯤 됐습니다. 여러분, 1992년도니까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죠. 당연히 거의 다 수표였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이 아내가 그 수표 번호 같은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표를 발행한 건지, 어디 은행을 쓴 건지 이런 걸 전혀 아는 게 없는 겁니다. 왜? 돈 관리는 늘 남편이 했었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회사 직원들도요, 수표 번호라든지 어디서 발행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은요, 운전수 유 씨한테 물었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사장님을 목격한 사람인데 어땠는지 얘기해주세요. 이에 유 씨는요, 그날도 운전해가지고 제가 자택에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께서 집 앞 슈퍼에 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별 얘기 없이 내일 아침에 강화도로 가가지고 서류를 하나 떼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강화도로 갔다 오라고 하시면서 나는 그냥 이 슈퍼 앞에 내려주고 차는 가지고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사장님을 슈퍼 앞에 내려드리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다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찰은요, 이 사장 김 씨가 불륜녀가 있었나? 내연녀가 있었나? 그래서 둘이 도망갔나? 라고 의심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김 씨라는 남자는요, 여자 문제 전혀 없는 깨끗한 남자였어요. 거기다 이 김 씨는 자기가 투자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였어요. 그 공사가 끝나면 자신한테 있었던 부채 이런 것도 모두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힘든 일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은요, 이 김 씨가 아무래도 자의적으로 숨은 건 아닌 것 같고 타의에 의해서 어떠한 사건에 연루가 된 것 같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요, 첫 번째로 사건 당일 이 사장 김 씨가 가지고 있었던 수표 번호를 알아내야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사장이 실종 전에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 상호 신용금고에 들렸다 갈게 라는 얘기를 했었다네. 그리고 조사 결과 한 은행에서 이 김 씨가 수표를 발행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자연스레 경찰들은 수표 번호 정보까지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 사장 김 씨 수표에 사용 흔적 또한 탁탁탁 나오게 돼요. 누군가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수표가 사용된 곳은요, 서울의 한 다방이었습니다. 다방 여주인은요, 난 아는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여동생이 자기 남자친구랑 찾아왔었는데 가게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걔 남친이 계약금으로 이 수표를 나한테 맡기고 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연락은요, 이상하게도 아는 여동생의 남자친구가 자기가 이 다방으로 연락을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안 가르쳐준 거죠. 뭔가 좀 썩은 내가 나잖아요. 이에 경찰은요, 이 다방 여주인의 아는 여동생이라는 홍여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홍여인의 남자친구가 박씨라는 것까지, 이 홍여인의 거주지까지 모두 알아내게 돼요. 사실 이 경찰들은요, 사건 당일 이 사장님을 제일 마지막까지 봤던 운전수 유씨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러서 취조를 했어요. 아니, 사장 김씨는 단 한 번도 자기 차를 운전자 집에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딱 사건 전날 보냈네? 아니, 그거는 심부름 때문에 보낸 거라고 했잖아요. 이 말에 경찰들은요, 그러면은 왜 맨날 집 앞에서 내리던 사람이 그날따라 왜 그 슈퍼 앞에서 내렸다는 거야?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씨는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김 사장 마음인 거를. 정말이라고요. 내가 차에서 내리는 거 슈퍼 아저씨도 다 봤어요. 그리고 내가 김 사장을 진짜 어떻게 했다면 미쳤다고 내가 내 발로 경찰서 와가지고 신고를 하겠습니까?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요, 김씨가 내렸다는 그 슈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사건 당일 운전수가 몇 시쯤 왔나요? 한 10시 반쯤 왔어요. 슈퍼 사장님 기억이 좋으시네요. 며칠 전 일인데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아이, 아니에요. 그때 그 사람이 시간을 물어봤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아, 그럼 사장님 혹시 그때 운전수 말고 김 사장이 내리는 거는 보셨어요? 김 사장? 아니, 그거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유씨의 말, 유씨의 알리바이가 맞긴 한데 정작 사장 김씨가 내리는 거 못 봤다라는 이 사장님의 말, 뭔가 찜찜하죠. 그렇게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들은요, 어느 날 앞서 말씀드렸던 홍여인이 자기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듯한 현장을 포착하게 됩니다. 당연히 몰래 뒤에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 박씨가 어느 모 당구장에 있다라는 정보를 접수하게 됐고요. 이에 경찰들은 팀을 나눠서 그 당구장을 포위해 남자친구였던 박씨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딱 이 박씨를 붙잡고 보니까 옆에 넋하니 사장 운전수였던 유씨가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운전수 유씨는요, 사장 김씨의 생활과는 반대로 시누이 집 구석 단칸방에 어린 아들과 와이프와 함께 얹혀 살면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일을 나가면 항상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이런 김씨를 보다가 자기 집으로 딱 들어왔을 때 뭔가 좀 현타가 왔겠죠. 아유, 더러운 세상, 누구는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따위로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게 왔겠지. 당연히 생활고도 겪고 있었다 보니까 와이프와의 사이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야, 남편이 나가가지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으면 아는 척 좀 해라. 당신만 힘들어? 나도 시누이 집 구석탱이에서 애 키우면서 사는 나도 힘들어.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야, 누구는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사냐? 허구한 날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유씨는 자기의 친한 남동생인 당시 24살의 박씨라는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씨, 변변한 직업도 없이 입만, 주둥이만 살아있는 남자였어요. 당시 자기의 22살 여자친구한테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야, 조금만 기다려. 이 오빠가 곧 큰 건수 하나 물어가지고 너 가게 차려주고 집 해주고 의리의리하게 살게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나만 믿어 라고 하면서 직업도 없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만 믿어 이러면서.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만난 유씨와 박씨, 서로 사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박씨가 물은 거예요. 형, 요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유, 뭐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쥐꼬리만한 운전기사 월급 받으면서 잔소리 들어가면서 아유, 옛날에 나도 다 죽었다. 이때 박씨가 조용히 얘기합니다. 형, 요새 좋은 건수 하나 없을까? 큰 걸로 딱 한탕만 해가지고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은 진짜 좋을 것 같은데. 건수 하나 없어? 이 말에 유씨는요, 너 진짜 나랑 한탕 하고 싶어? 내가 좋은 생각이 하나 있긴 한데. 그렇게 두 사람은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유씨는요, 동생 박씨한테, 야, 우리 사장이 항상 돈을 한 몇천만 원씩 막 가지고 다니거든? 내일 모레쯤에 이 사장이 강남에서 저녁 약속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태우고 갈 거란 말이지.
그럼 너는 내가 연락하면 내가 사장 태우고 이동하는 길가에 서 있어. 그러다가 내가 라이트로 막 깜빡깜빡 신호를 주면 그때 내 차로 뛰어들어 쓰러지라고. 그러면 내가 갑작스럽게 사고 난 듯이 널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거지. 그럼 그때 네가 사장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을 하는 거야. 그리고 돈을 뺏으면 깨끗이 끝나. 어때? 같이 할래?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박 씨를 일단 차에 태운 뒤에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라고 하면서 옮길 때 강도로 돌변해서 돈 뺏기로 사전에 모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사건 당일 계획대로 사장은 강남에서 저녁을 먹었고요. 다시 유 씨가 모는 차량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당연히 유 씨는 박 씨를 불러냈어요. 너 어느 길가에 서 있어. 내가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내 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그렇게 유 씨는요, 박 씨를 발견하고 라이트를 깜빡였고요. 이제 박 씨 동생이 차량 앞으로 뛰어들기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솔직히 이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다, 다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잘 안 돼요. 몸이 경직돼 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때 박 씨가 차량 앞으로 뛰어들긴 했는데 소극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좀 이상하게 일이 꼬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유 씨가 바로 사장이 있는 곳을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사장님이 자고 있네. 이 사장님 김 씨가 모든 상황을 못 본 거예요. 이에 급한 대로 박 씨는요, 사장이 자고 있는 뒷자리 문을 열어서 타버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타.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사장을 갑자기 위협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니 박 씨가 또 사장님을 못 해봐. 사장님이 힘이 너무 세. 박 씨가 제압을 못하는 거예요. 이에 놀란 유 씨는요, 급한 대로 구석진 데에 차를 세우고 자기까지 뒷자리로 옮겨가가지고 박 씨와 함께 사장 김 씨를 제압해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박 씨랑 사장 김 씨의 시신을 수습하고요. 유 씨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홀로 사장 김 씨의 차를 몰고 사장 집 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사장 집 근처의 한 슈퍼에 들립니다. 거기서 음료수를 하나 사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이 슈퍼집 사장한테 말을 걸어요. 아저씨, 사이다 하나만 주실래요? 아, 이렇게 밤늦게까지 가게 보시려면 피곤하시겠어요. 저 혹시 지금 몇 시쯤 됐나요? 아유, 아니에요. 뭐 돈 벌려면 늦게까지 해야지. 지금 한 10시 반 정도 됐네요. 아우, 벌써 시간이 그렇게나 됐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대화를 한 후에 유 씨는요, 사장 김 씨의 차를 몰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유 씨는요, 사장 김 씨의 집에 들려가지고 김 씨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사장님께서 요 앞 슈퍼 앞에서 내려달라 하셔가지고 내려드리고 갔는데 아직 집에 안 들어오신 건가요? 저한테는 아침 일찍 강화도 가가지고 서류를 떼오라고 그러셔가지고 지금 말하시는 서류를 떼서 왔는데. 응? 슈퍼 앞에서 내린 양반이 그럼 어디로 갔다는 거야?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왔는데? 아, 그래요? 사모님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제가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 씨는요, 경찰이 자기를 의심할 게 무서워가지고 본인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먼저 경찰서 가가지고 사장님이 사라졌다라고 실종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박 씨와 유 씨가 공범으로 벌인 살인 범죄였던 거죠. 박 씨와 유 씨는요, 이 범행으로 인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사람이길 포기했던 두 남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보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참 둘이서 정말 참 서로 윈윈하는 좋은 친구구나 라는 생각은 개똥만큼도 안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1990년대에 일어났었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